네, 이번 시간에는 폼과 인풋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폼 태그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를 웹 서버 등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우선 서버로 전송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폼 태그 사용법부터 알아볼게요. 폼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인풋 위젯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폼 태그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 내부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풋 태그를 작성합니다. 인풋 태그는 닫는 태그가 따로 없는 싱글 태그고요. 저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받는 인풋 위젯을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를 입력받을 거니까 타입에는 텍스트를 지정하고요. 이 인풋 위젯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플레이스홀더도 추가해 줄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저장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입력창이 생성되어 있고 여기다가 글자도 쓸 수 있고 여기 우리가 플레이스홀더에 작성했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풋 위젯은 방금 만들어봤던 텍스트, 그리고 숫자, 전화번호,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패스워드, 이메일, 파일, 버튼 등이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풋 위젯은 MDN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풋 위젯을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창에서 사용자 이름, 이메일, 암호를 입력받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폼을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텍스트가 될 거고요. 이메일은 이메일 타입이 되고 암호는 패스워드 타입을 사용합니다. 이 친구들은 각각 플레이스홀더를 입력해 주고요.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마지막으로 회원가입 버튼이 있겠죠. 버튼을 만들 때는 버튼이나 서브밋, 리셋이라는 타입을 사용하고 밸류 속성에다가 버튼에 표시될 문구를 작성합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입력창 3개와 버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창의 타입을 다르게 작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제가 아무거나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마크를 포함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암호 입력창에 입력한 텍스트는 가려져 있어서 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입력창의 타입을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암호는 암호니까 텍스트를 가려준다든지 이메일은 골뱅이 그러니까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의미론적으로 더 정확하게 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사용할 때 디바이스에서 보이는 키패드가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한다든지 브라우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등의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풋 위젯을 만들 때는 정확한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까 버튼을 생성할 때는 버튼, 리셋, 서브밋 타입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튼 타입으로 지정하면 기본 행동이 지정되지 않은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버튼이 되고요. 지금처럼 서브밋으로 지정하면 서버로 폼 내용을 제출하는, 전송하는 버튼이 되고 리셋 타입으로 지정하면 폼의 내용을 모두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버튼이 됩니다. 사용법은 모두 동일하게 원하는 타입을 지정하고 밸류에 버튼에 표시할 텍스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버튼을 만들 때는 인풋 태그뿐만 아니라 버튼 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태그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서브밋 타입의 기능을 똑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풋에 타입을 서브밋으로 지정한 이 친구하고 그냥 버튼 태그를 사용한 경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버튼이 되겠죠. 물론 타입 속성을 지정해서 리셋 또는 버튼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지만 싱글 태그인 인풋 태그와는 다르게 버튼 태그는 이렇게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아이콘 등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아직 우리는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버튼 태그를 사용하면
인풋 위젯에 비해서 스타일링하기가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를 설명하기 전에 레이블이라는 친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블 태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의 라벨,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표시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연결도 해주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이렇게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레이블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선택자 역할을 할 ID 속성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네임으로 플레이스 홀더도 추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레이블은 이렇게 레이블 태그를 사용하고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표시할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인풋 위젯과 연결하기 위해서 for라는 속성에다가 연결하려는 인풋 위젯의 ID를 작성해 줍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긴 건 그냥 일반 텍스트 같은데 이 텍스트를 클릭해 보시면 자동으로 연결된 창에 커서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인풋 친구의 라벨, 이름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이랑 체크박스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단일 선택 옵션일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고 다중 선택 옵션일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친구의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우선 라디오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별을 입력받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타입이 라디오인 인풋을 2개 만들어 주시고요. 이 2개의 라디오 버튼이 성별이라는 하나의 그룹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임 속성을 사용해서 똑같은 그룹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라디오 버튼이 2개가 생기는데요. 어떤 게 남자고 어떤 게 여자인지 사용자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인풋 속성에 ID 항목이 있어야 되니까 각각 ID를 추가해 주시고요. 각각 레이블에 연결해 주시고 표시할 이름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각각의 라디오 버튼이 어떤 옵션을 의미하는지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 있고 이 레이블이 인풋 위젯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버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이 레이블을 클릭하면 해당 라디오 버튼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도 사용법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체크박스라는 타입의 위젯을 3개 만들어주고요. 서브젝트라는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레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ID 속성도 지정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각각 레이블을 추가해 줍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라디오 버튼하고 거의 흡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라디오 버튼은 한 그룹당 하나씩만 선택이 되는데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같은 그룹에 있는 옵션이라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폼을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HTML 문서에서 서버로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한 번에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선 우리가 작성하는 HTML 문서는 클라이언트고 서버와 함께 동작하는 친구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략적으로만 이야기해보자면 작성한 폼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폼 태그의 액션 속성과 메소드 속성을 사용합니다. 액션 속성은 데이터를 전송할 주소를 지정하고요. 메소드 속성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할지를 작성하는데 HTTP 방식 중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메소드 속성을 생략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HTML과 CSS를 공부하는 단계니까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